네, 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8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8강은 대면 수업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아직 대면 수업의 상황이 안 되어서 8강도 계속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8강 수업은 원래가 5월 5일 수업이에요. 근데 5월 5일은 우리가 공휴일이잖아요. 어린이날로. 그래서 이 수업을 지금 업로드를 하긴 하지만 그 5월 5일 날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5월 11일 올해일까지로 기한을 늘려서 이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5월 5일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면 휴일이 아니라면 이제 5월 4일 월요일부터 그 주간 5월 9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수강이 되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 5월 11일 우리가 원래 5월 11일 8강을 대면 수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8강도 대면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이거 8강 1, 2, 3교시를 잘 수강하시고 이번 8교시는 그냥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보육 실습을 나갈 때 이제 아니면은 현장에 나가서 이제 보육교사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먼저 시행돼야 될 게 놀이 영역에서의 놀이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놀이 계획안과 이제 교육일지 이제 보육 실습 일지 보육 일지가 되겠죠. 교육 일지를 잘 작성을 해야지 그 작성된 내용대로 수업이 진행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각 영역별로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이제 쭉쭉쭉 그냥 훑어보는 상태로 지나갔는데 오늘까지 이제 역할놀이, 신체놀이 마무리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한 내용까지만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2교시, 3교시는 이제 그 계획안을 작성하고 또 연계 확장 활동이라든가 또 이제 손유희 활동을 어떻게 준비해서 수업으로 발표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은 천천히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또한 여러분들 중간 이제 평가를 하셨잖아요. 이제 중간 이 강의 평가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 상호작용이라든가 제가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좀 이해도도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수시로 우리가 그 카톡도 거의 6강 지나서 이제 개설이 됐고 백석톡도 많이 이용을 못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잘 피드백을 못 해드린 면이 없잖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더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이번 시간은 좀 천천히 조목조목 이렇게 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혹시 질문이라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카톡 개인톡도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8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8강은 지난 시간에 이제 역할놀이하고 신체놀이 영화기, 유아기는 못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됐었는데 요거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2교시, 3교시에는 모의 수업 직접 이제 계획안 짜는 것과 또 수업 후에 자기평가서 짜는 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교시에는 역할놀이입니다. 역할놀이의 교육적 가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사회성 발달, 정서적 안정에 도움되고 또 유아의 언어 발달, 인지 및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역할놀이는 영유아가 경험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자신의 희망이나 뭐 욕구를 담아서 상상하여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놀이죠. 그래서 뭐 역할, 뭐 행동, 상황, 사물의 가적화 요소가 어우러져서 뭐 가장놀이, 상징놀이, 뭐 환상놀이, 극놀이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이미 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영유아들이 다양한 역할을 가상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인 사회극 놀이가 포함된다고도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할 놀이의 교육 가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먼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주변 인물과 일상생활의 사건을 모방하여 역할놀이를 하게 되므로 주변 상황에 익숙해지고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할놀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지 못한 문제 상황이나 또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적인 행동이나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역할놀이는 유아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했죠.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든가 질투라든가 분노 등도 있죠. 이런 역할을 통해 투사시키고 발산시켜서 긴장을 이완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역할놀이는 또 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죠.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탈피하여 놀이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생각하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역할놀이는 영유아의 인지 또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여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인 상위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논리적 사고 등의 인지 발달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할놀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역할놀이의 교사의 역할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교사의 역할로서 놀이 계획자로서 또 영유아의 놀이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또 역할놀이가 활성화되도록 또 이렇게 교사 역할이 다양한데요. 그 역할 영역의 환경과 시간을 충분히 구성하는 놀이 계획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는 영화의 놀이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 주제와 놀이 소품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놀이 주제와 의상 등 다양하게 제공해 줘야 되고요. 또 연령이 높은 유아에게는 역할에 필요한 소품을 직접 제작해서 놀게 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고정관념이나 편견 이런 것들이 탈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사는 역할놀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단계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놀이를 계획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미 했던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역할놀이로 체크하는 유아의 성장 발달을 한번 한 6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영유아의 역할놀이는 연령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변화하는지 파악한다면 영유아의 놀이를 훨씬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의 발달별 역할놀이와 형태 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 영유아 역할 발달 단계에 처음에 생후 12개월에서 생후에서 12개월 1년이죠. 1년의 연령에는 놀이 형태가 가작놀이를 많이 합니다. 가짜로 뭔가를 하는 놀이죠. 그 초보적 가작놀이, 자신이 뭔가 이렇게 되어 본 듯한, 그리고 주로 일상적인 행동을 흉내내어 가상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놀이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혼자 놀고 자신이 놀이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천조각을 베개인 양 베고 또 누워서 자는 듯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는 것처럼 가짜로 자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놀기도 하고 그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제 1년이 지난 15에서 18개월 사이 만 1세라고 보죠. 이제 1년이 지나면 만으로 따지게 되죠. 우리 나이로는 2살이지만 만 1세. 가작한 놀이의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거 뭐 전화기로 할까요? 뭐 긴 블록을 전화기에 비슷한 물건으로 귀에 대고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도 내고 또 자기 얼굴을 씻는 흉내를 하다가 또 옆에 있는 인형의 얼굴을 씻겨주는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전에 생후 1년 그 생후에서 1년 사이에서는 주로 자기 자신의 초보적인 가족화를 했다면 이제 놀이의 모습을 자주 이제 다른 대상으로 넓혀가면서 자신의 사물로 넓혀가면서 놀이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후 돌 지나서 두 돌까지 24개월이라고 하죠. 만 2세라고 합니다. 우리 나이로 4살이지만 만 2세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제 놀이 대상이 늘어나고 또 역할 놀이에 더 흥미를 보이게 되죠. 이제 굉장히 하여튼 역할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작화의 대상이 더 넓혀가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뭐든지 옆에 있는 사물 가지고도 가작화, 가짜로 무엇인 것처럼 컵에 물이 있는 것처럼 뭐밥 이렇게 어떤 그릇에 밥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여튼 가작화 또래 간의 같은 주제의 놀이에 또 참여하지만 또 각각의 혼자 독립적인 가작화 형태도 보이죠. 열심히 같이 옆에서 놀고 있지만 상호작용은 없는 그렇지만 재미있게 논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면 여기에 보면 등장인물인 척하는 연기를 지시하는 감독 역할도 해요. 자, 토끼야 너 이제 밥 먹어봐. 너 고양이 너는 반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감독 역할을 한다든가 또 여러 인형을 여기처럼 이렇게 앉혀두고 그릇과 포크를 이렇게 하나씩 1대1로다가 대행시켜주면서 밥을 차리는 모습이라든가 또 뭐 엄마 아빠의 일상적 행동을 모방한다든가 뭐 코 자자 뭐 얌얌 먹어 또 코 닦아야지 뭐 이렇게 세수해야지 뭐 등의 짧은 대사를 넣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개월 만 3세가 되겠죠. 사회적 가작화 놀이 단계입니다. 이제 사회적 가작화 놀이, 드디어 이제 사회적인 자기 혼자의 가작화 놀이가 아니라 사회적 가작화 놀이 단계이죠.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일을 이제 재현하게 돼요. 특히 이제 돌 때는 모르겠지만 두 돌 때는 거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설에 간다든가 그랬을 때 생일이 되어서 뭐 초를 꽂고 막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막 박수 주고 후하고 하는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놀이라든가 또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게 돼. 나는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를 받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꽃갈 모자도 쓰고 또 친구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이렇구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게 되고 가작한 놀이의 대상이 점점 넓혀가지요. 그래서 나에서 옆에 있는 친구에서 선생님 뭐 그러니까 사물 같은 것에서 이제 또래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일 축하 놀이를 종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 끄고 다시 켜고 다시 불 끄고 켜고 하루에 수십 차례도 반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그게 재밌으니까. 또 물건이 없어도 뭐 팬터마인처럼 자기가 이렇게 혼자 쭝얼쭝얼 하면서 상상하면 놀이도 혼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뭐서 아무것도 없는데 손으로 막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정에 없었지만 눈에 띄는 물건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걸 딱 집어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한 역할만 고집하지 않아요. 막 역할을 서로 바꾸기도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토끼 인형이 됐다가 이번에는 또 아가가 됐다가 이번에 엄마가 됐다가 서로 바꾸어 가면서 놀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사회적 가작화로 돌입하는 생후 36개월의 시기입니다. 보통 만 3세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유아반에 이제 제일 어린 유아가 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 2세에서 졸업하고 이제 어린이집을 많이 떠나고 유치원이나 이제 커다란 그 단체가 그룹이 있는 데로 옮겨가는 그 시기죠. 그래서 만 3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만 4에서 5세 사회적 놀이로 사회적 가작화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사회 역할 놀이로 가는 이제 역할 놀이의 황금기로 놀이를 즐기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작 놀이의 대상을 점점 넓혀가요. 그래서 자신에서 아까 사물에서 또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뭐 선생님도 동원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이제 그래서 뭐 소방관 아저씨 뭐 우체국 아저씨 뭐 무슨 어떤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또래 친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작 놀이 대상이 점점 넓혀가고요. 역할 놀이의 소재도 매우 다양해져요. 그래서 실제 뭐 옛날에는 이렇게 청진기로 뭔가 이렇게 의사놀이를 할 때는 단순한 청진기가 꼭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청진기가 없어도 진짜 막 청진기를 가지고도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체험 연기를 직접 하고 또 아니면 감정 표현 같은 것이 지금은 슬프다고 하자 뭐 지금은 정말 속상해 그러니까 우는 척해 근데 진짜 그리고 내가 지금 너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근데
때리는 거라고 하는 거지 진짜 때리는 건 아니야. 자, 지금은 내가 밀쳤어. 이렇게 밀치는 건데 내가 너 미워서 밀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든가, 이런 감정 표현의 가정이 뭐뭐 한다고 하자라는 가정 같은 게, 상위 의사소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아들, 우리 이제 우리 보육교사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제 만 5세 아이들, 이제 만 5세 지나면은 이제 초등학교에 가야 되겠죠. 이때 이제 현실 상황놀이에요. 이제 현실의 동화에서나든가 영화에서 본 인물을 자기 실제로 연기해요. 엘사 영화를 봤다 그러면 엘사 공주 역할을 한다든가, 뭐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휘두르면서 막 어떤 연기를 한다든가, 또 캐릭터 역할 놀이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뭐 외계인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왕자, 막 잔다르크 영웅이라든가, 이런 놀이에 대한 세밀함이 요구돼요. 그래서 풍부한 환경도 필요하게 되고요. 뭐 소품이라든가 구조화된 각본이라든가 조직화된 구성, 이런 거, 형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라든가 소품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놀이 중 위기 상황이라든가 또 문제 해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상황을 이런 상황이 접해졌을 때 아이들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할놀이로 체크할 수 있는 유아들의 이제 성장, 이 아이들은 이 아이의 연령에 잘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단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역할놀이의 발달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영아와 유아의 역할놀이의 어떤 그 활동들을 한 몇 가지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아 역할 놀이를 보면은 이제 인형을 업어줘. 보통 이제 아이들은 아침에 가서 이 포대기로 아가를 하나 업고, 뭐 두 개, 양쪽으로 두 개도 얻기도 하고, 하루 종일 얻고 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활동명은 인형을 업어줘요. 활동 목표로는 포대기로 인형을 업으면서 놀이하고, 또 인형을 업고 몸을 움직이며 놀이하는 게 목표예요. 활동 자료로는 뭐 포대기라든가 인형, 소꿉놀이가 뭐 젖병 모형이라든가 턱받이 같은 게 필요하겠죠.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도입 부분은 항상 놀이의 흥미를 유발시켜야 돼요. 그래서 1번 활동, 2번 활동, 3번 활동, 4번 활동, 이렇게 번호를 먹이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라든가 교사가 이렇게 기억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이렇게 활동에 번호를 먹여서 활동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영화가 가장 흥미있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인형들, 또 보통 뭐 뽀비라든가 뭐 호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토순이라든가, 이렇게 포대기를 제시하며 영아들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놀이 흥미 유발. 주로 이제 포대기 같은 것이 등장하면은 이제 아기를 업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물건일까요? 뭐 포대기는 아기 업을 때 사용해요. 뭐 이렇게 뭐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유발시켰으면 전개 부분에서 놀이도 소개하고 놀이도 전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아가 포대기와 인형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하는데요. 누구누구는 인형을 안아주었군요. 뭐 누구누구는 뭐 인형에게 우유를 주고 있군요. 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등에 인형을 업는 것을 도와주고 있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놀이도 소개하고, 전개 과정에서 세 번째, 뭐 영아가 포대기로 인형을 업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제 활동이 되겠죠. 이제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뭐 누구누구는 포대기로 어떤 인형을 업어보고 싶나요? 또 인형을 어디에 업어볼까요? 뭐 앞에도 업을 수 있고 허리에도 업을 수 있고 뭐 등에도 업을 수 있고 목에도 끼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형을 업어보니 기분이 어때요? 뭐 누구누구가 아기를 업어주니까 아기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기 인형에게 누구누구가 뭐 맘마를 주니까 맛있게 먹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놀이가 전개되었어요. 이제 놀이 평가 부분, 마무리 부분에서 놀이 평가를 꼭 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제시하며 영아가 흥미를 느끼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지금 놀이 인형을 얻고 포대기로 인형을 업으면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형을 업었으니 이제 무엇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다든가, 인형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토닥토닥 움직여 볼까요?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인형을 잘 재울 수 있는 것도. 또 누구누구는 인형과 함께 놀러 간대요. 무엇을 가지고 놀아볼까요? 놀러 가볼까요? 뭐 누구누구네 아가는 지금 열이 나고 있어요. 체온계로 열을 재어볼까요? 뭐 누구누구가 뭐 함께 병원에 가지고 있군요.
있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형을 업어주는 놀이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의점이 적혀 있네요. 영화가 자신이나 놀잇감을 숨기고 깍꿍놀이 하는 것을 즐기므로 영화의 흥미에 따라 놀이하도록 한다고. 업어주고 업는 놀이야 업기만 해야 돼 라는 보다도 또 업기도 하고 또 내려서 깍꿍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먹여주고. 확장 활동은 제가 5개씩을 이제 생각을 하자고 했는데, 우선 이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만 우선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역할놀이에 다시 역할놀이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인형 업어 엄마 아빠 놀이. 인형 업어주는, 잘못 썼네. 인형 업어주는 엄마 아빠 놀인데, 보통 이렇게 역할놀이를 했으면 다른 연기활동이나 확장활동으로는 이 역할놀이에서 다른 영역으로, 어떤 영역? 뭐 신체 영역이라든가 쌓기 영역이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수라든가 언어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아주 어린 연령에서는 막 조작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신체 활동이라든가 요리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어야지 바람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요리 활동이면 이제 만약에 인형 안아주고 업어주고 했으니까 이제 아기 인형에게 줄 뭐 간식 만들기 해서 뭐 어떤 걸 말고 우유에다가 뭐 콤프로스트 같은 거 만든다든가, 유아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 뭘 저어가지고 이렇게 뭐 타서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으로 하면서 그거를 이제 아가들한테 아가들하고 같이 간식이나 중간 이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 활동이라는 것은 이 본 활동을 가지고 이런 이 주제 활동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인형을 업어주는 하고 인형을 도와주고 업어주는 일을 활동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확장시켜서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확장 활동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전환놀이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또 엄마 아빠 흉내대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유아의 역할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아의 역할놀이로서 병원놀이가 있네요. 많이 하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활동 목표로는 병원의 종류와 역할을 알아본다. 또 친구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병원을 극놀이로 표현해본다. 입니다. 자료로는 미술을 연구해서 만든 병원놀이 소품이라든가 뭐 병원 간판, 뭐 약국, 청진기, 반사경, 주사기, 뭐 약봉지 같은 거, 또 진료카드나 진단서 같은 것들이 이제 자료로 필요하고요. 또 역할력 의사로서 뭐 의사가운, 어떤 아빠의 흰 아이사스, 반팔 아이사스 같은 게 아이들한테 아주 기다랗게 딱 맞아요. 간호사복이라든가 환자복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활동이 역동적이겠죠. 도입 전개 마무리가 있는데, 우선 도입부터 흥미 유발의 첫 번째, 두 번째 활동이 있네요. 첫 번째, 병원에 가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단계입니다. 뭐 이때는 뭐 병원에 언제 가보았나요? 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나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 선생님이 말하고 C children 아이들이 대답하는 TC로 이렇게 계속 이제 계획안을 짜야 돼. 지금 여기 간단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수업할 때는 이제 1. 병원에 가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밑에 2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TC 지금처럼 병원에, 여러분 친구들은 병원 언제 가보았나요? 그러면 C. 뭐 언제 갔어요? 열이 날 때 갔어요? 어쨌어요? 막 하겠죠. 그런 것들을 선생님 유아, 선생님 유아를 번갈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질문을 하면 유아들이 이런 답을 할 것이다 예상해서 계획안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 언제 가보았나, 뭐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었나요, 뭐 병원에서 무엇을 했었나요,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뭐 어떤 말을 하셨나요, 뭐 아니면은 뭐 간호사 선생님은 무엇을 해 주었나요, 뭐 주사를 맞을 때 어떤 자세로 맞았나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 1번 활동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서 흥미가 유발되겠죠. 두 번째, 병원 놀이에 필요한 역할과 소품들을 이야기 나눈다고 돼 있네요. 그럼 이때는 또 뭐 TC는 어떻게 나올까요? 뭐 병원 놀이를 한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역할은 뭐 의사예요, 뭐 간호사예요, 뭐 환자도 있어야 돼요, 뭐도 있어야 돼요, 뭐 하겠죠. 그다음에 역할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뭐 여기 있는 여기 친구들은 무슨 모둠은 뭘로 하고 무슨 모둠 뭐 여러 가지 뭐 답변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하여서 계획안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병원놀이 하려면 어떤 소품이 필요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의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간호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환자에게는 또 어떤 소품이 필요할까요? 다 소품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 다 얘기 나눠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뭐 준비를 한다든가 뭘 해야 되니까.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해서 이제 놀이 흥미를 충분히 유발시켰어요. 이제 놀이할 거예요. 전개 부분에 놀이 소개와 놀이하기가 있죠. 놀이 소개에서는 세 번째, 1, 2, 3, 세 번째 활동으로는 친구들과 역할을 정한다. 인데 이제 역할 어떻게 정할까요? T. 선생님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C. 의사요, 간호사 이미 여기 다 얘기 나눴으니까 이제 역할들을 이제 계획을 해야 돼. 그래서 뭐 한 다섯 가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정해야 되겠죠. 의사 역할을 해보고 싶은 친구 있나요? 뭐 아니면 여러 명의 친구가 의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은 다 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의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도 다 얘기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할을 정했으면 네 번째 병원 놀이를 계획한다. 놀이 방법 볼까요? 잠깐. 뭐 1번 병원에 간판을 달고 각 병원에 알맞은 소품을 배치한다. 접수처라든가 소아과, 치과, 외과, 산부인과, 약국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아주 밀접한 곳이잖아요. 또 환자는 자신이 아픈 곳에 이야기하고 또 병원의 접수처에 접수하고 대기하는 거. 이것도 아이들 알잖아요. 병원에 가면 접수하고 대기하는 거. 또 간호사는 접수된 순서대로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겠죠. 또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증상을 진단서에 적어서 처방서에 쓴다. 꼭 진단서에 뭐 누구누구는 해서 글자 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슥슥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머리 아프면 머리 쪽에 그려도 되고요. 손가락에 피가 났네요. 손가락 하나 그려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더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있으면 간호사에게 안내해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실이라든가 뭐 주사실 같은 거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이동하며 약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이가 소개가 됐고 이제 전개 부분에서 놀이를 한참 놀아요. 계획한 대로 병원 놀이를 또 실행하죠. 실행해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호작용에 예시해서 의사와 환자와 의사들의 대화예요. 뭐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러니까 밤새 배가 아프고 열이 났어요. 그러니까 또 뭐 체온계로 탁 열을 재보는 흉내를 내면서 아우 저런 38도군요. 머리가 뜨거워요. 뭐 요즘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코로나로 해서 맷도 막 있잖아. 그러니까 익숙하게 아이들이 이 열나는 것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청진기로 진찰도 하면서 뭐 이에서 어제 무엇을 먹었나요? 그걸 먹어서 아이스크림 4개 먹었어요. 아우 저런 배탈 났군요. 덥다고 찬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뭐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밥을 먹은 후에는 물약을 드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처방을 내려준 거죠. 환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세요. 3일 약을 먹고 낫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오세요. 꼭 낫길 바래요. 건강에. 자 이런 것들은요 유아들이 충분히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약 먹고 다시 나오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내가 의사였으면 또 한 10분 20분 지나면 뭐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오늘은 누구 했으니까 내일은 또 역할을 바꿔서 하자 뭐 약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놀이가 전개가 끝났고 마무리 평가 단계에서 6번째 병원 놀이로 평가한다. 친구들과 함께 병원 놀이를 해보니 어땠나요? 뭐 어떤 점이 기억에 남나요? 뭐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내지는 어떤 부분을 더 만들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더욱 재밌게 놀이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많겠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를 다 티시 C를 굳이 안 써도 선생님이 요런 거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걸 평가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계획 안에 다 적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유의점을 볼까요? 사전 활동으로 미술 영역에서 필요한 소품을 미리 만들어 역할놀이 하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옷에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이런 간호사 모자라든가 또 뭐 아니면은 뭐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이게 뭐죠? 확대경인가? 이런 머리 쓰는 거라든가 또 간호사의 옆에 이렇게 끼우는 거라든가 또 뭐 다양하게 또 약봉지라든가 또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M&M's 같은 거 이런 새알 초콜릿이나 아니면 뭐 미숫가루라든가 이런 것들 뭐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뭐 달다
달게 많이 먹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술 영역에서 이것도 연계예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미술 영역과 연계할 수가 있겠죠. 확장을 한다면 언어라든가 음률로 확장했네요. 그렇게 해서 뭐 우리 몸의 작은 책 만들기 이제 건강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 몸 작은 책 만들기 같으면 우리 몸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머리에 좋은 음식은 뭐고 이렇게 각각 할 수 있겠죠. 다리 팔다리 해서 팔다리가 튼튼해지려면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음률 같은 거는 병원놀이 개사하여 뭐 병원에 갔더니 뭐 뿌르르 뭐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죠 주사 맞았죠 뭐 이런 노래라든가 이런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바꿔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악기를 배정해 갖고 악기 치면서 노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의사놀이 병원놀이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이 병원놀이를 가지고도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뭐 조작 활동 같은 경우는 조작으로 가볼까요? 조작이면은 이제 그 역할하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또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소방관 아저씨 하면은 뭐 불 끄는 어떤 도구들이 1대1 매치가 되겠고 조작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만약에 집배원 하면은 이제 집배원 모자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렇게 가방 같은 거 편지 이런 것들이 짝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환경미화원이다 그러면은 환경미화원 이렇게 저기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광 벨트 같은 거 매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이제 뭐 이렇게 빗자루라든가 이렇게 쓰레기 봉지 같은 거라든가 뭐 이렇게 땀을 닦는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서로 1대1 매치할 수 있는 조작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장 활동을 이 활동 위에 있는 활동을 하고 나서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안과도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활동이 또 있는데요. 일단 넘어갈 거예요.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고 여러분이 다 아는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1교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 2교시에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공지하고 이제 모의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안 어떻게 짤 것인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할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대면 수업을 못해서 계속 모의 수업을 못하고 발표를 못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해봐야지 실습 나가서 이제 실습을 할 거 아니에요. 유아들 앞에서 그래야지 또 실습 점수도 받아와야 되고 또 당장 이제 2학기 지나면 당장 지금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해보지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강을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이제 영역별 수업을 할 건데 일단은 먼저 어떤 그 영역으로 어떤 학생들이 어떤 발표를 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발표를 2번 할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영역별 모의 수업이라 해서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가지고 발표하는 수업, 그러니까 모의 수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수업은 이게 하나고요. 다음 이제 3교시 차에 제가 3교시에 알려드렸지만 손유희 활동을 한번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기 전이나 한 후에 유아들의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손유희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제 이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활동 전이나 활동 후에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손유희 활동 1개 하고 지금 이렇게 영역별로 모의수업 활동 1개 이렇게 해서 2개를 하게 되는데 지난 여러분들이 지금 미술 교과목을 다 수강하니까 같이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어요. 미술도 지금 그 신문 만들기 활동을 동영상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좀 생소하고 그랬을지라도 이제 한번 찍어 봤을 텐데 그런 식으로 찍을 거예요. 근데 다음 구강이 지금처럼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인강이 되지 않고 대면 수업으로 간다면은 좀 이렇게 발표 일정을 조금 바꿀 거고요. 이제 대면 수업이 아직도 좀 이르다, 뭐 나라에서 판단하겠죠. 아직 이르다 해가지고 계속 인터넷 강의 인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날짜로 다 가려고 해요. 그래서 발표일을 잘 보면은 11강이거든요. 지금 오늘이 8강이에요. 그래서 9강은 그냥 9강
구강은 뭐 저기 손유희 수업이군요. 이거는 이제 영역별 수업이니까 11강에 5월 26일 날 A조 제가 A, B, C, D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조당 한 4명, 4명 다섯 이렇게 우리 전체가 17명이거든요. 이렇게 조 나눴거든요. 그래서 본인 이름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여기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파란색 옆 밑에 짝꿍들은 앞에 손유희를 먼저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세영, 박은서, 복경미, 서민지, 이하연, 이혜선, 임혜진, 정나연은 여기 앞에 영역별 모의수업이 앞장섰기 때문에 손유혜는 뒤에 나올 거예요. 날짜를 좀 뒤로 빼줘서 해서 좀 이렇게 공평하게 반 나눠가지고 앞뒤로 나눴는데 이제 이 내용은 좀 이따 2교시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우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11강 5월 26일, 12강 6월 2일, 6월 9일 13강, 그 다음에 6월 16일 14강, 우리가 6월 23일 15강 하고 이제 종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언어 영역, 수놀이, 언어놀이에 제가 이렇게 딱 동국이라고 찍어 놓은 사람은 동국을 하셔야 되고요. 수놀이에서 뒤에 뭐 어떤 수놀이가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뭐 교재라 여기 어떤 아무 데서나 찾아도 돼요. 인터넷 찾아도 되고요. 아무 그 주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수업하기 편하고 놀잇감 만들어 갖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놀이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제는 제가 정해 드리는 거예요. 수에 관련된 거, 언어에 관련된 거, 세영이는, 그 다음에 서민지는 과학에 관련된 거, 관찰이라든가 탐색이라든가 이런 과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하에는 다문화 경험, 다문화의 어떤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놀이라든가 음식, 의상,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조작, 어떤 작은 손으로 이렇게 맞추고 끼우고 짝짓고 하는 게 조작이잖아요. 이미 다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 다 살펴보았던 거죠. 네, 조작 놀이를 한다든가. 여기 또 판 게임하고 여기 편 게임 있는데 게 뭐 이렇게 주사위 아니지. 그 뭔가 이렇게 판으로 부루마블이라든가 하여튼 판을 만들어 가지고 게임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판 게임이고요. 여기는 편 게임은 청팀, 백팀 예를 들어서 뭐 토끼팀, 호랑이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뭔가 어떻게 막 반환점을 돌아온다든가 이런 편을 짜서 하는 게임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수놀이 같고요. 그다음에 요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까나페 만들기 하면 이제 까나페를 만들려면 아이들하고 어떤 재료를 준비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실제 요리 활동 같은 경우는 실제 요리를 직접 준비하는 거예요. 가짜로 막 이렇게 있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놀잇감을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어 수 그다음에 이쪽에 볼까요? 게임은 그냥 말 그대로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이니까 뭐 주사위 게임을 한다든가 뭐 몸으로 게임을 한다든가 뭐든지 괜찮아요. 그래서 게임 활동 다문화 경험놀이 아까 심에 하나 있었죠. 이게 두 명은 다문화네요. 같은 영역에 한 2명씩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또 수놀이 여기 또 있고요. 그다음에 조작의 김유나 조작 여기 이혜선도 조작이네요. 근데 같은 날은 아닐 거예요. 다른 날로 제가 2번 나눠서 할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 강의일 때는 이렇게 4명씩 4번 나눠서 할 거고요.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요 여기 검정색으로 이름 쓴 이 친구 A하고 B조가 한 날 다 할 거예요. 우리 이제 하루 오면은 3시간짜리 하루에 다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C조, D조가 한 날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틀에 2주에 다 할 거예요. 2주가 언제 되냐면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13강, 14강 이렇게 될 건데 그거는 좀 잊어버리고요. 우선 여기 이 날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5강 마지막 주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포트폴리오 요약본이 한 부 나와야 되고요. 또 손유희 모의수업 계획안 영역별 모의수업 이거예요. 영역별 모의수업 계획안들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천천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역별 모의 수업 담당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영역별 모의 수업 발표 준비 사항이에요. 오늘 잘 들어야지. 이게 이 계간을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5월 11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5월 11일 우리 원래 8강이 5월 11일 우리 그 보강 날짜였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대면 수업에 5월 11일 월요일이라고 했어요. 이날 원래는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대면 수업을 못해서 제가 지금 이거 인터넷 강의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 여기 있죠. 5월 11일 24시까지 대면 수업 못하고 학교도 안 나와요. 여러분도. 그래서 5월 11일 월요일 24시까지 지금 쭉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언어놀이, 수놀이 이런 것들의 놀이 활동을 찾아서 계획안을 짜보시는 거예요. 이 계획안 짜는 건 다 2교시에 다시 찬찬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사이버 강의로 되었을 때 11강, 12강, 13강, 14강에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출석 수업,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등교, 대면 수업일 경우는 제가 아까 말하려고 그랬다가 자세히 말 안 했는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쓴 친구들과 파란색으로 이름 쓴 친구들이 13강에 검정색으로 쓴 친구 A, B조죠. 그러니까 본인이 A조인지 B조인지 얼른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그래서 김세영 같은 경우는 김세영 언어놀이, 나는 언어놀이구나. 박은서 같은 경우는 나는 수놀이구나.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A조구나, B조구나. 나는 C네, 나는 D조네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보면 A하고 B조는 대면 수업일 경우에 학교 나올 때 A하고 B일 경우는 13강에 한꺼번에 몰아서 다 나와가지고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정색으로 써 있는 글씨 친구들 빼고 파란색으로 글씨 써준 C조와 D조, C조와 D조는 14강 6월 16일이 되겠네요. 이날 한꺼번에 발표를 할 거예요. 대면 수업이 네, 대면 수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대안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모든 학생들은 지정해준 흥미 영역별 지정해준 게 여기 언어, 수, 언어, 과학, 다문화, 조작, 판게임, 요리, 언어, 과학, 수, 편게임, 그냥 게임, 다문화, 언어, 조작, 요리 이런 거죠. 예, 이렇게 지정해준 흥미 영역별 내용을 각자 자유롭게 찾아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계획안 작성하는 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5월 11일 8강이에요. 8강 과제예요. 이게 지금 8강이니까 8강 과제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했죠. 이날 24시까지 제가 시간은 길게 드렸어요. 24시까지 계획안이 아마 짜지면 한 3장, 4장, 5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묶음으로 단톡방이에요.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는 카톡 단톡방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출하는 데에 의의를 둘 거거든요. 우선 제출을 해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 아직 여기 6월 9일과 6월 16일 대면 수업일 경우 6월 9일과 6월 16일까지는 한 2, 3주 더 남잖아요. 그 계획안은 작성해 놓고 그 계획안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이제 TCTC 외우고 또 수정하고 놀잇감도 만들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계획안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획안이 작성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8강 과제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안 속에는 영역별 모의 수업 자료가 필요해. 놀잇감이 있어야지 놀 거 아니에요. 그냥 맨입으로 와서 얘들아 여기 봐라, 여기 주사위가 있다, 주사위도 없는데 주사위 있다, 한번 던져볼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놀잇감을 제작할 내용을 거기 아직 계획안만 짜는 거지 놀잇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주사위, 여기는 뭐 무슨 그림, 또 여기는 뭐 하는 어떤 거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을 쓰거나 그 계획안 안에 아니면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돼요. 이것도 다시 더 설명할게요. 또 모의 수업 계획안 작성 후 이제 계획안을 작성했으니까 빨리 그 놀잇감을 제작하고요. 속히 제작하고 왜 13강 14강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계획안 짜고 나서는 놀잇감을 빨리 그 놀이를 하려면 놀잇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획안 내용을 꼼꼼하게 암기해야 돼요. 보고 안 할 거거든요. 보고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요.
1번 만약에 여기 1번 놀이 흥미발에 1번에는 이런 거 이야기할 거다. 2번에 이런 거 얘기할 거다. 3번, 4번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5번 이렇게 할 거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가 쓴 계획안을 읽으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워서 계획안 안 보고 수업을 할 거니까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습 나가면요 그 계획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안 아는 것도 없이 그냥 놀잇감만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놀잇감을 그 대신에 잘 만들면 그 놀잇감이 일명 대본이 될 수 있잖아요. 계획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본 없이 계획안 없이 놀잇감만 가지고 암기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또 단톡이라든가 개인톡으로 또 질문하시면 되니까 제가 좀 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질문이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돌려가면서 듣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1강을 우선 맞춰 볼 거고요. 8강에서는 이제 이 영역별 우선 한 가지 폼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는 이렇게 있는 계획안 이렇게 하는 것들 간단하게 티시티시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확장활동 하면은 뭐 확장활동 이렇게 제목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안을 짜고 또 어떤 확장활동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1교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